어떤 분은 10년 이상을 쓰고 어떤 분은 10년을 못 쓰는데 이분이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10년을 쓰지 못하셨습니다. 왜 10년을 못 쓰신 걸까요? 이분은 10년을 못 쓰신 이유가 좋은 질문인데 내원에서 여러 가지 기록을 제가 검토해 봤는데 반대쪽 치아도 파절돼서 오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도한 교합력이 센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과도한 교합을 예상하고 보철물을 제작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안정적으로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임플란트를 이미 하셨거나 또는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임플란트를 한번 식립하고 나면 평생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쉽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오래 쓰는 방법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임플란트를 자기 치아처럼 오래오래 쓸 수 있는 방법, 꿀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플란트와 수명과 관리 어떤 관계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기계적인 또 생물학적인 복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유하자면은 좋은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겠죠. 임플란트는 나사와 나사의 연결이 핵심인데요. 생물학적으로 뼈와 잘 붙어야 되고요.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관리학에 따라서 몇 년 더 타실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짧게 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와 같이 임플란트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오래 쓰는 방법, 가성비 있게 임플란트를 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임플란트로 만족스럽게 가심비 있게 쓸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있다는 것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고요. 서울대에서 연구한 논문 결과로 보자면은 약 333명을 1000개의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10년간 추적을 했는데 임플란트 성공률 어떻을까요? 건강한 사람들 99%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신질환이 있고 당뇨라든지 그런 분들은 조금 성공률이 떨어졌어요. 95%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97%의 성공률을 보였는데 이것은 10년에 추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아주 믿음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결과만 보면 임플란트 식립만 하면은 평생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임플란트 보철에 관한 연구 결과도 따로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전국 치과대학 병원에서 고정성 보철, 임플란트 보철 다 연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8년을 쓰셨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신 것 같아요. 기계적인 합병증, 생물학적인 합병증들을 토탈화해서 8년 플러스 마이너스 3년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것을 거칠게 정리하자면 임플란트를 잘 심었어요. 그래서 초기 성공률은 높지만 마지막까지 오래 쓰는 생존율은 보철물의 생존율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임플란트 평균 수명보다 오래 쓰시는 꿀팁 궁금하시죠? 임플란트 오래 쓰기 위해서는 앞니와 어금니 임플란트는 그 기능과 모양에 따라서 조금 더 달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니는 보통 끊어 씹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심미적인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앞니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힘을 많이 받는 앞니 임플란트로 제작된다면 아주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니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인 합병증, 즉 염증이 많고 부었어요. 어금니는 어느 정도 뼈의 흡수를 감안해낼 수 있지만 앞니 같은 경우에는 잇몸의 흡수는 곧 심미적인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니 임플란트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워터픽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 치간 칫솔 그리고 치실 같은 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니 임플란트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앞니에 과도한 측박력이 가하지 않도록 교합 조정을 잘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분 스스로도 앞니에 과도한 힘을 주는 저작 습관은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교합 상태를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갈이 습관이 있다 반드시 체크 받으셔야 됩니다.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강력한 힘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튼튼하게 임플란트를 심어드려도 임플란트는 측박력이 약합니다. 이를 너무 많이 간다든지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갈이 습관이 있다면 이것을 교합 조정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이갈이 장치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앞니와 어금니 상관없이 또 임플란트와 자연치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필요하다면 정밀 사진을 찍어서 체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잇몸 건강, 뼈 건강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당뇨가 있다면 당뇨 꼭 치료해 주셔야 되고 비타민 D, 칼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뼈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골다공증이 있다,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치과 검진 먼저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잇몸 마사지라는 개념입니다. 칫솔질
윗솔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윗솔질, 잇몸 마사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잇몸 마사지 방법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을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치아만 닦지 말고 잇몸과 치아의 경계부, 잇몸까지 마사지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두피 마사지 하는 것처럼 잇몸도 적절한 자극으로 혈행이 자극되기 때문에 더 건강한 잇몸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임플란트의 수명은 관리하기 나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임플란트 성공 공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식 보이시죠?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Z까지 갑니다.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환자들의 생활 습관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잘 심어드려야 되겠고 잘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A는 뭡니까? 수술을 잘 해드리는 것. B는 뭡니까? 또 적절하게 유지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 C는 뭡니까? 전신 건강.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가는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래가지 못하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뼈이식 잘 됐죠? 바로 여기가 임플란트입니다. 이 구멍은 임플란트 홀을 메꾼 것이고요. 특별히 구강 구내 사진상에서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 보시면은 여긴 뼈가 두툼한데 임플란트는 뼈가 좀 꺼져 있죠. 이럴 경우에는 임플란트 환자분이 오랫동안 뼈 흡수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으셨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이듬해 내원을 하셔서 보니까 임플란트가 부러졌어요. 파절편이 안쪽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나사는 원래 이런 길이까지 있어야 되는데 나사가 파절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그 당시에는 그 병원에서 이 나사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다시 끼우셨다고 합니다. 다시 재보철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체크를 받으셨어요. 잇몸이 조금 녹아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큰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물은 많이 낀다. 그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뒤에 또 오셨습니다. 뼈가 녹아있죠. 많이 녹아있고 잇몸이 많이 부어있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 뒤에 심각하게 뼈가 녹아있는 상태를 보고 환자분이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렸습니다. 이 임플란트 오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임플란트는 발걸을 해야 됩니다. 자, 임플란트를 뺐습니다. 임플란트를 빼니까 뼈가 광범위하게 골파괴된 양서. 임플란트 주변에 많이 뼈가 없었고 CT를 보면은 바깥쪽 볼 쪽이고요. 입천장 쪽인데 뼈가 다 녹았어요. 상악동의 막까지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이 골 파괴가 진행됐다. 어려운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3개월 뒤에 CT를 다시 찍었습니다.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것은 바닥에 뼈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깥쪽은 살도 아니고 뼈도 아닌 염증이 아문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보통의 치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뒤에는 그래도 좋은 치유 양상을 보이지만 임플란트의 뼈가 한번 녹은 다음에 3개월 뒤에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다시 3개월을 더 기다렸습니다. 6개월 기다리니까 어느 정도의 형태는 잘 만들어졌어요. 물론 뼈가 많이 함몰되어 있지만 6개월 뒤에 수술을 계획하고 바로 수술해드렸습니다. 수술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각도 좋고 고정력도 좋아서 힐링 어버트먼트까지 체결해드렸습니다. 임플란트는 중앙에 심는 게 아니라 살짝 입천장 쪽에 심어서 안정적인 혈행을 공급받으면서 고정력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튼튼하게 잇몸 염증에 저항이 있게 뼈에 잘 붙도록 심어드렸습니다. 안정적으로 마무리해드리는 케이스입니다. 이럴 경우에 임플란트 수명 성공률 10년을 기준으로 어떤 분은 10년 이상을 쓰고 어떤 분은 10년을 못 쓰는데 이분이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10년을 쓰지 못하셨습니다. 이분은 10년을 못 쓰신 이유가 반대쪽 치아도 파절돼서 오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합력이 센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그것들을 예상하고 보철물을 제작해 주셔야 됩니다. 교합력이 세다, 이갈이가 있다, 그러면은 이갈이 방지 장치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측방력 교합 조정을 해서 안정적으로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임플란트 성공률 높이는 법, 성공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곧 성공입니다. 자, 이 공식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굉장히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임플란트 성공률에 기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공식에서 하나라도 0에 수렴한다면 곧 전체가 0에 가깝게 되겠죠.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협진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협진을 강조하는데 협진은 환자와 의사와의 협진입니다. 좋게 임플란트를 잘 심어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성스럽게 심어진 임플란트 잘 관리하는 것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심고 나서 이런 광고 있죠. 신경 꺼야 된다. 아니죠. 이제 신경 쓰셔야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잘 받으시고요. 오래가는 임플란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임플란트를 또는 자기 치아를 오래 쓸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 지속 가능한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구원장이었습니다. 9988 화이팅!